9월 2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3% 하락한 3,471.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8% 하락한 852.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정실업, SM백셀, 큐로홀딩스, AI코리아, 뱅크웨어 글로벌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양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미래에셋 금융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나무의 주주들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주로 전환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우수한 수익성이 네이버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는 해명 공시를 통해 두나무와 주식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 중이지만 추가적인 협력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와 토큰증권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던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NHNKCP는 네이버 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주가 붙어주며 27%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번 로봇 테마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 모델에 대한 전자파 인증을 완료한 가운데 해당 모델이 AI 로봇인 볼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볼리를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출시 기간이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볼리가 전자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출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CJ 대한통운이 물류업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대한통운은 휴머노이드의 물류 현장 상용화를 위해 로보티즈와 피지컬 AI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테마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산업기계와 로봇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이 로봇과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AI코리아는 자율이동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중국 로봇 기업인 두봇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는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두봇은 중국 협동 로봇 기업 중에서 출하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마이크론이 4분기 후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2.8%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현재 주식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AI 거품론이 재확산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아이언 디바이스는 언론을 통해 24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전력전자 전시회에 참가하여 세계 최소형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구동 IC를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로봇과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의 고성능 응용 분야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젯밤 미국장에서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가 95%의 폭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캐나다의 광산 기업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 세커패스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세커패스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의 세커패스라는 광산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리튬을 조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어요.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리튬 아메리카와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에너지부에게서 자금을 대출받기로 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대출금을 받아가려고 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리튬 아메리카의 지분을 최대 10% 요구하는 조건으로 대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캐나다 기업의 지분 투자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분 취득을 통해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 외에도 테슬라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어젯밤 3.9%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가운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전기차 및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SM100셀은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리튬 아메리카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영아테크는 내년 상반기부터 멕시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3,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에 대한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정실업은 어제 장마감 후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올라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15일입니다. 이어서 큐로홀딩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큐로홀딩스는 지난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C사이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오롱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공개 매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코오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주식 교환을 통해 남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주들에게 코오롱의 주식을 배분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선내화는 포스코와 총합 1,95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계약은 내화물 등을 공급하는 총 4건의 공급 계약으로 계약금을 모두 합치면 최근 매출액 대비 39%에 해당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모두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라닉스는 어제 양자암호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양자 내성암호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라닉스는 올해 하반기에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양산용 샘플 칩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어제 장마감 후에는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시너지 AI 테크놀로지 사모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만호제강은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식회사 MK에셋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채무자인 만호제강이 내일 열리는 정기주주 총회에서 김모 씨 명의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키이스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키이스트는 SM엔터로부터의 매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토모큐브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전 분기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부분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모큐브는 1분기에 마이너스 30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큐리옥스 시스템즈는 최근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플루토코드의 첫 번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15위 안에 드는 제약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큐리옥스는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내일 28,000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환 가격은 21,350원이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6,70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KBI 동양철강, 3위는 네이버,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6위는 SM100셀, 7위는 LG디스플레이, 8위는 HJ중공업,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카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네이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SM100셀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오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SM100셀은 리튬 관련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샤페론, 2위는 NHNKCP, 3위는 CP시스템, 4위는 라닉스, 5위는 다날, 6위는 아이언 디바이스, 7위는 우리기술, 8위는 한라캐스트, 9위는 하이드로리튬, 10위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NHNKCP와 라닉스,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NHNKCP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라닉스는 양자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있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세계 최소형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구동 IC를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네이버,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카카오,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HD현대중공업,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HJ중공업, 10위는 APR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NHNKCP, 3위는 클로버, 4위는 다날, 5위는 로보티즈,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사면, 8위는 S2W, 9위는 ABL 바이오, 10위는 D&D 파마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NHNKCP입니다.